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4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한 200 내지 300명 정도가 탈당 기념 행사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무정부르스라는 노래 이제 트로트 곡이 있는데 거기서 상처가 아름답게 남아있을 때 미련 없이 가야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걸 개사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탈당자들의 사연 이런 것도 이제 소개를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대표가 범죄자라서 국민의힘을 욕하지도 못한다 이런 거, 더 이상 민주당엔 기대가 없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남평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같은 사람은 양심과 도덕이 무너지는 민주당이 될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을 해서 어쩌고 이렇게. 그 다음에 최성 전 고양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 중에 제가 볼 때 50명에서 100명은 고민하고 있을 거다, 하루빨리라도 결단하고 신당에 합류하라 이런 촉구도 했고, 하여튼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이 초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관심은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가 몇 명까지 탈당을 할 것인가. 그거 아무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지금 통칭 2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라도 탈당을 하면 그 또한 상당한, 그것만 해도 10만 명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당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몇천 명 수준,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 그거야 나중에 민주당에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할까요?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쪽 주장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있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쪽이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의 당원은 확보를 했을 테니까,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그 지지자 중에 훈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칼럼을 쓰는 프로레슬러 출신이 있다고 하네요. 김남훈. 아마 이게 본인 이름에 훈이 들어가서 그러는 모양이죠. 그리고 프로레슬러 그러니까 훈프로라는 이름으로 필명으로 이제 칼럼을 쓰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살다 보니 목에 칼빵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 대표의 주요 일정이 병원, 법원, 병원, 법원이다. 남의 당 대표로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칼빵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 이제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칼빵이라는 거는 네이버나 이런 데 사전을 찾아보면 명사로서 존재합니다. 칼로 찌르다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또는 그런 상처, 명사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치 무슨 막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실제 사전에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단어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바로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의 강선우 대변인,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잘못하면 이제 헷갈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 당과 이재명 당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반인륜적 망언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자들의 저질 혐오 발언에 엄정히 조치하기 바란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곧바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우리 지지자들은 품격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이렇게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의 요구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했을까요? 여기서 역시 이낙연 전 대표의 경륜이 묻어나는 장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막말에 대한 대리 사과를 딱 하니까 우선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막말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클래스가 다르죠. 수박, 심지어는 수박을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발로 뭉개고
뭐 이런 거 거의 뭐 때려잡자 분위기, 그런 게 이재명 대표의 막말이고, 그런 막말이 막 난무하는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데에 이재명 대표가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거 거기 이장 그만두라 그렇게 요구를 해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 개딸들의 막말에 대해서 뭐 자제를 촉구하고 뭐 이런 정도는 한 두세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나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 지지하는 뭐 최강욱 전 의원의 뭐 암컷 운운한 발언도 옹호했고요. 최근에는 현근택 변호사의 그 성희롱 이 부분도 감싸기, 뭐 농담도 못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이든 진담이든 성희롱적 발언이 있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성희롱 발언 해놓고 농담이다 그랬으면 끝나는 건가요?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입니다. 거기 이런 행동에 비하면 이낙연 전 대표의 그 무슨 칼빵 운운하는 이거, 글쎄 이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바로 그냥 양념 정도에 불과한 건 아닌가. 자, 그런데도 이낙연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강선우 대변인이라는 어떤 초선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즉각 반응한 것,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차별화라고 봅니다. 상대가 요구한 데 대해서, 사과 요구를 한 데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마치 굴복한 듯한 모양새죠. 외형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의 막말 또는 뭐 함부로 한 여러 가지의 그동안의 행동 또는 최근의 행동까지 다 불려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뭐 소환된다는 표현 많이 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누가 이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섣부르게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놓치지 않고 정치를 오래 한 이낙연 전 대표가 그걸 받아서 바로 대리 사과를 했다. 이제 남은 거는, 그럼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자들의 막말이나 그런 언행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건데, 사과한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대리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이 막말에 대한 대처 방식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유권자들은 바로 그런 대목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니, 이재명은 한 번도 개딸들의 막말에 대해서 대리사과한 적 없잖아. 이낙연은 하잖아.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 하나를 가지고 뭐 이낙연 신당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뭐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볼 거는 아니죠.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아,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 뭐 그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당이 과거 이재명의, 지금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많이 다르네, 이런 인상을 아마 국민들한테는 주게 될 것이고, 그 국민들이라는 게 다 유권자 아닙니까?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격이 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거 DJ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 그 민주당과는 다르게 사당화됐다, 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DJ 노무현 정신이 뭐냐,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또 굉장한 논란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뭐 이낙연 전 대표 쪽 주장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DJ 노무현 정신이 뭐 통합, 화합 뭐 이런 데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기에 뭐 저희가 동의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이제 명분을 찾는데, 자, 이 명분에 과연 몇 명이나 동의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신당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혼자 끝까지 가지 않고 뭐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설치할 건데 그게 성공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성공 여부가
그러니까 그 파괴력 여부가, 그리고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판가름이 되겠죠. 그거 제가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제3지대의 빅텐트를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는 분명한데 과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고비가 수도 없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과연 성공할 것인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실패할 것이다, 글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고, 그동안의 한국 정치사에서는 제3지대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명망가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3당으로서 성공한 경우, 교섭단체로서 성공한 경우는 꽤 있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빅텐트 밑에서 선거를 치른 경우는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처음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는 글쎄요, 점쟁이 아니면 그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죠. 정치는 늘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전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그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도 요즘에 하도 난립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업체들이 믿기 어렵다 이렇게 나오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강성 지지층들에 휘둘리게 되는 것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국민의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추는 정당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는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런 막말들에 대한 이낙연 전 대표의 대리사과, 이거는 일단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줬고, 그런 점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품격, 이게 돋보인 건 맞는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이낙연 신당이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그러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이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관심을 얻을 수는 있다. 1차적인 관심은 그래, 역시 이낙연은 이재명과는 다르다,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강선우 대변인이 누워서 침 뱉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